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담보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될 뿐더러 이 담보권자한테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 자체가 또 생계에 부담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천 변호사, 유익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죠. 내 차량이랑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실 청산가치 보장이 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실무적으로 좀 어떤 포인트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앞서서 일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하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청산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파산에서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용어인데, 청산이라는 건 다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파산 절차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요. 그게 청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총 얼마의 재산 가치가 있느냐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했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게 5천만 원이 이제 내 청산 가치가 되는데, 회생에서는 기본적으로 재건형 절차라고 해서 내 재산을 팔거나 돈으로 바꾸지 않고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파산을 했을 때는 5천만 원이라는 청산 가치가 채권자들한테 분배되는데, 회생은 일단 이 5천만 원어치의 내 재산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채권자들한테는 이 5천만 원 지키고 있는 거 이상의 돈을 분배를 해줘야 채권자들이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려서 돈을 받을 만한 실익이 있겠죠. 유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한테 나눠지는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이 회생 절차에서는 나눠줘야 된다. 이게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가진 재산보다 회생 절차에서 더 갚아야 된다. 맞아요. 최소한 그렇죠? 내가 가진 돈보다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된다. 더 많이 나눠줘야 된다. 뭐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재산이 있고 회생 진행해서 그거보다 더 못 갚을 것 같으면 그럼 지금 단계에서 그 재산 팔아서 변제를 하면 되는 게 채권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서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내가 달에 이제 변제를 하는 게 뭐 한 200만 원씩 변제를 하는데, 그러면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면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근데 모든 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케이스만 있으면 모두가 그냥 뭐 해피할 텐데, 실제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문제가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그다음에 주택. 예, 요 두 개, 부동산이나 이제 자동차가 가장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시면서 개인회생은 내 재산 지키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냐? 무조건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려다 보면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냥 쉽게 담보가 일단 있느냐 없느냐도 일단 좀 중요한데, 담보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담보가 일단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량이랑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뭐 담보권 설정이 안 된 그냥 뭐 굉장히 순수한 나의 어떤 재산인 상태죠.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면 될 테고, 만약에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아파트가 막 한 10억 해. 그러면은 사실은 10억 이상 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담보가 설정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제 저희가 진행했던 케이스들도 있긴 한데, 1억짜리 외제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하는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최소 뭐 1억 이상 갚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 외제차도 지키면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경우들은 좀 문제는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도 이론적으로 3년 동안 뭐 10억 갚는다라고 하면은 뭐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3년 동안 내 월급에서 가용소득을 통해서 갚는 돈이 뭐 이제 몇 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니까 부득이 이제 재산을 팔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하죠. 그죠. 요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을 예로 들면 일단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담보권자는.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요거는 이제 별채권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면은 이 담보권자는 그죠?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이거 내가 근저당권 경매 넘겨가지고 받아가면은 그만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거를 구태여 이 사람은 받아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담보죠.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별도로 탕감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이 담보를 실행해서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면 그만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에 2억 담보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재산 가치, 청산 가치는 3억 원으로 3억이죠. 잡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3억 이상을 만약에 편제를 하면 매월 갚는 돈 합계액이 총 3억을 넘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을 해서 재산을 팔아야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걸리는 건이 담보권자가 언제든지 담보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담보권자한테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별도로 매월 나가는 원리금은 기존과 같이 계속 잘 갚아 나갈 테니 담보를 실행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라고 하면 이 채권자가 담보를 실행을 안 해. 그러면 나머지 채권들에 대해서 개인회생으로 잘 처리를 하고 개인회생 끝난 다음에 이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들도 계속 끝까지 잘 갚아 나가면 경매도 진행이 안 되면서 지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다려줄 이유가 딱히 없죠. 담보권자로서도 이제 기다려줄 이유가 없을 뿐더러 기다려준다 손 치더라도 한 달에 주어지는 생계비가 1인 기준으로 2025년 기준 143만 원인데 이 143만 원 중에 뭐 한 달에 원리금이 뭐 100만 원씩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 돈을 담보권자한테 매월 갚아 나가면서 그럼 나는 43만 원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지키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뭐 재산 다 지킬 수 있다면서 왜 못 지킨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담보권자의 동의도 있어야 될 뿐더러 이 담보권자한테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 자체가 또 생계에 부담이 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결국 정리하면은 아파트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담보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잡은 거고 그 돈에 대한 이자 원리금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를 그냥 실행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건 개인회생을 진행했기 때문에 경매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그냥 경매 실행해서 부동산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근데 그 원리금 자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탕감을 받거나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변제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계비 안에서 추가적으로 그걸 쪼개가지고 원리금 또 갚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럼 원리금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담보권자는 그냥 경매 넘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담보권자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물론 이제 채무자분이 혼자 이거를 다 감당을 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뭐 월 수익을 법원에 들키지 않게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갚겠다 하는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쉬운 그렇죠. 방법은 아니고 근데 이제 채무자 혼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다른 배우자분이 계시거나 뭐 이제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담보 채무 자체는 가족이 대신 갚는 걸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특정 은행들, 특정 금융사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회생하고는 별개로 매월 원리금을 기존하고 동일하게 계속 잘 갚아나갈 테니 경매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연체가 되는 순간 그리고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우린 원칙적으로 무조건 경매 넘깁니다 라고 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전에 채무자의 어떤 명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금융회사 자체를 이제 뭐 대출을 대환하거나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변경하고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개별적 구체적 사안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융기관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원리금 잘 갚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원리금 조금 연체됐는데 아유 이거 지금 좀 넘어가 주시고 제가 앞으로 잘 갚겠습니다. 경매 넘기지 말아주세요. 이거 사실은 그냥 말이 협의지 봐주세요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봐주세요. 저 좀 상황 그런데 잘 할게요 인 건데 좀 뭐 어떤 거 같아요. 협의를 해보았을 때 뭐 금융기관들이 좀 그 협의에 잘 응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1금융권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물론 1금융권 중에서도 특별히 무조건 안 해주는 데는 한 2군데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당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2금융권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사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리금을 내가 뭐 잘 내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게 이제 뭐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제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어렵잖아요. 개인회생 변제금대로 내면서 원리금은 원리금대로 내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개인회생 좀 지키면서 부동산을 지키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지 뭐 별다른 요거에 대한 좀 제도적인 뭐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요거 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도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유 정확히 알아들으셨네요. 예.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회부를 해서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이슈는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금융권 은행 중에 무조건 동의를 안 해주는데 내가 잘 갚겠습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경매 넘깁니다 라고 하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되더라도 어차피 동의를 안 해요.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여지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어떤 실효성 자체도 사실은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조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물론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주택의 가액이 뭐 6억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 뭐 이제 이런 몇몇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주택이어야만 일단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회부를 하고 회부를 해서 거기서 다시 채권자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요런 일련의 이제 개별적인 몇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택을 이제 지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매 넘기지 말아주세요라고 협의를 법원을 통해서 일정 요건하에 법원이 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말고 채무자랑 너희 협의 좀 한번 해 라고 하니까 이제 은행이 협의를 한번 하는 거죠. 좀 그런 의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반드시 주택담보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런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협의가 성립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원리금이 굉장히 크고 내가 원리금을 지금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부동산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으로 좀 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좀 대부분이긴 하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는 사실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뭐 서울 지역 아파트가 아니라면 뭐 정말 이제 잘 낙찰되면 70% 정도로 낙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냥 70% 경매에 낙찰되는 것보다는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현실적일 수 있죠. 네, 오히려. 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부동산에 1억 8천 정도가 담보가 잡혀 있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매에 넘어가서 이게 뭐 한 1억 5천에 낙찰이 돼 버렸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담보 채무조차도 이제 다 변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변제가 안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으로 들어와서 이 채권액 자체가 이제 절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실제 낙찰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를 반영하는 거는 낙찰되기 전 시가를 기준으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청산가치 괴리가 또 커져서 실질적으로 낙찰이 얼마 됐는지하고는 상관없이 변제금 자체는 또 높아지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만약에 현실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이제 채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지키기 어렵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전에 뭐 처분을 하고 뭐 담보 채무는 이제 처리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다. 근데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뭐 그렇죠. 들어맞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이제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회생 진행하면은 꼭 부동산 또 그다음에 뭐 차량 처분을 해야 되나요? 이거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좀 그렇죠. 정리를 네.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채무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내가 가진 차량, 그 다음에 부동산,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었고요.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개인회생 자체가 사실은 또 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담보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실 거죠? 아, 물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절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